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보. 저축해서 집 못 산다는 사람들 특징이 우선 적게 벌고 지출이 큽니다. 아파트라고 인정하는 가격대가 5억 이상입니다. 그러니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는 거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뭐 저축해서 집 못 산다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집을 살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저축만으로는 좀 힘든 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완전 불가능한 이건 아니에요. 예. 저축을 좀 오래 해야 되지. 완전 오래 해야 되고. 근데 역으로 물어봅시다. 그러면 집을 못 사면 우리가 저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가? 오로지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집 사기 위한 이유 하나뿐인가요? 우리 돈을 모으는 이유가 아파트 안 사면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돈 들어갈 때가 집 살 때 말고는 없는 거예요? 돈 들어갈 때 많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는 것은 그냥 우리가 돈 쓸 때 여러가지 소비 중에 하나 아니야? 뭐 가장 큰 소비이긴 하지. 근데 뭐 집 사는 거 말고 돈 들어갈 때 없나요? 많죠 여러분.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 아니야? 어차피 돈 모아봤자 집 못 사니까 돈을 모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건 어디 가서 배운 거지 이거는? 근데 이런 말들 가진 사람들이 많아. 굉장히 많다니까요.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저축을 한 적이 없어. 저런 사람들 뭐 저축해서 뭐 5천만 에서 모은 적이 없어요. 저축한 적도 없으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저축해야 뭐 집 못 사고 힘들게 모을 필요 없다. 모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하러 힘들게 모아야 하냐. 큰 돈도 안 되는데 이딴 얘기 합니다. 저축부터 하고 그딴 얘기 하는가. 보통 저축해서 집 못 산다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 소득이 적어요. 소득이 적어. 그리고 저축을 한 적이 없어. 저축해본 적이 없어요. 뭐 저축을 하고 있는데 뭐 집 못 산다고 하면 푸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보통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축도 안 해요. 돈 모으는 정도 씁니다. 근데 자신들이 이제 돈을 안 모으는 이유를 합리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저딴 식으로 논리 펼치는 거예요. 그 특징이 열심히 살지도 않습니다. 직장 다니기만 할 뿐. 그리고 저런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신축 아파트 아니곤 집이 아닙니다. 신축 아파트면 집이고 그 외의 아파트나 뭐 빌라 뭐 원룸 이런 건 집이 아니야. 왠지 아세요? 신축 아파트면 투자 가치가 있고 그 외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없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집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본인은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근처도 못 가잖아.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본인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무슨 투자를 얘기하는 거야. 물론 좋은 아파트 살면 좋지. 좋은데 여러분 집이라는 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집이라는 게 막상 좋은 집 들어가도 그 집이 그 집이에요. 그 집이 그 집. 예. 그리고 무조건 억지로 그 신축 아파트를 막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무리해서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신축도 요즘 보면 하자 많잖아. 하자 엄청 많고 요즘 신축 아파트도 문제가 많은 게 겉만 번지르라고 엉터리를 지은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용적률이 말도 안 높아가지고 막상 새 아파트지 살아보면 막상 일조권 다 침해당하고 밖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답답한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런 아파트 있잖아. 용적률이 막 900%야 이게. 닭장이야 닭장.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 해도 그런 닭장 같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무조건 우리가 뭐 신축 그런 걸 볼 게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어떤 거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모은 돈으로 도전할 만한 집 있죠. 갈 수 있는 집. 그러니까 무조건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구축 아파트 정도는 갈 수 있잖아. 물론 구축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 근데 구축도 있을 건 다 있어. 구축도 수압 세고 엘리베이터 다 있다니까. 물론 한 개뿐이지. 분리수거장 다 있고 있을 건 다 있어요. 단지 이제 오래 지어서 약간 좀
허름할 뿐이지. 근데 어차피 뭐 집에 들어가면 똑같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따져? 뭐 그렇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저축해서 뭐 집 못 산다. 뭐 신축은 힘들겠지만 나름 타협하자면 구축 정도는 갈 수 있어. 구축 정도는. 아니면 좀 변두리로 간다거나. 변두리로 간다고 그렇게 불편한 거 아니야 여러분. 뭐 서울 사는 분들은 좀 변두리로 가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 이게. 뭐 몇 분도 움직이면 돼. 요즘 사람들이 보면 가진 거에 비해 욕심이 너무 많아 이게. 본인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무슨 신축 아파트야. 애초에 가지도 못하는데 눈만 높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돈을 모아야 돼.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설령 집 못 사더라도 돈을 모아야 돼. 돈 안 필요할 것 같아? 집 사는데 말고. 그럼 평생 월세 살 거야 월세? 월세 가격이 안 올라가나? 앞으로 월세 가격이 올라가도 감당할 자신 있어요? 항상 남의 집에 이제 월세로 살면서 이사 걱정해야 되고 집은 좁고 월세 압박 받아가면 살고 싶어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나이 먹어서도 있잖아요. 월세 내고 살고 싶어요? 저는 그러고 살고 싶지 않거든요. 뭐 집이 좀 허름하고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내 집에 살고 싶어요 이게. 물론 남들이 봤을 때 뭐 별로 대단한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월세 안 나오고 이사 걱정 없고 그리고 마음 편하고 그럼 된 거지 뭐. 집에 뭐 얼마나 특별한 걸 바랍니까? 항상 뭐 드라마나 아니면 연예인들 집 보면서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일반 집은 눈에 차지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 단판간 월세밖에 안 되잖아 이게.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지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나이 먹을수록 있잖아요. 주거환경, 주거 면적이 차지하는 어떤 행복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삶의 질의 차이. 보통 삶의 질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대도시나 아니면 무조건 인프라 같은 따지는데 나이 먹어서 인프라는요 이게 중요해요. 뭐 교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거 공간을 확보하냐 확보하지 못하냐 그리고 내 집이라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냐 이거 정말 큽니다. 이게 커요. 우리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철 없을 때 원룸에 사는 거하고 나이 먹고 이제 한창 이제 좀 힘 빠져가지고 원룸에 사는 건 좀 다릅니다 이게. 나이 먹고 좀 이사가면 처량합니다 이게. 월세 걱정하고 좁은 집에 살면. 그리고 나이 먹고 좁은 집에 살면 굉장히 사람 정신이 피폐해져 이게. 게을러지고. 물론 좁은 집에 살면 장점도 있어. 왜냐 청소해도 공간이 좁으니까 금방 끝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뭔가 집에 갖추고 살고 싶은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 이게. 보통 남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 좀 내가 주거환경 갖추고 나면 뭐 게임방처럼 꾸미고 싶고 좀 뭐 이제 내 방에 운동기구 같은 거 좀 넣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야 이게. 그런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있잖아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이거 정말 슬픈 겁니다 이게. 젊을 땐 잘 모르지. 나이 먹고 있잖아요. 월세 압박 받아가면서 앞으로 월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월세 압박 받아가면서 모이는 건 없고 아픈 거 걱정해야 되고 월세 계약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집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사 걱정 없는데. 생각 좀 다르게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신축 아파트가 아니면 집에 가야 될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뭐 나는 구축이라 해도 거기서 어떻게 좀
뭐 집이 크게 문제 없고 살만하면 그런 집이라도 한번 도전해 봐야 돼. 이사 걱정 없는 집.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집은 마련해야 됩니다. 나 정말 걱정돼. 나이 먹고 이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비싼 월세 내가면서 꾸역꾸역 이제 연명 아래서 사실 분들이 걱정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못 산다고 본인 인생과 미래까지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게 아니죠. 자꾸 신축 아파트는 바라보니까 못 사는 거지.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안에서만 자꾸 집 구하려고 하니까 뭐 능력 안 되면 서울 외곽에서 구해야죠. 외곽 같은 데 가야지. 네. 왜 서울만 고집해, 서울만. 꼭 보면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서울 밖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정말 어이가 없어. 계속 월세 살려고? 앞으로 월세 올라가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본인 능력 가지고? 특히 서울 같은 곳은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곳 아닌가? 좋은 집 못 가지겠지. 그래도 나는 노력하면 꼭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마련할 수 있어. 뭐 서울은 모르겠지만 다른 곳은 마련할 수 있어요. 광역시 정도는. 집 못 산다고 그럼 다 내팽개칠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야? 제발 좀 이렇게 살지 맙시다. 제발 좀. 욕심 줄이면 살만해. 욕심. 요즘에 사람들이 가진 거에 비해 욕심이 너무 많아. 눈만 높아가지고 집을 보잘것 없으면서.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신축 아파트 살면서 그 신축 아파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 중에서. 그럼 자기 그릇을 알아야 돼. 자기 그릇을. 그리고 집 필요합니다. 집. 나이 먹어 집 필요합니다. 정말 나중에 돈도 없어가지고 집도 덜도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돈 걱정하면서. 그만큼 또 쓸쓸한 인생이 없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 월세가 내는 게 이득이 생각하는데 월세 비용 오늘 못할 거야? 월세가 100만 이상 오늘 못할 거예요? 그때 가서도 월세 살 거야? 월세가 이득이 생각할 거예요? 진짜 월세 한 달에 한 120만원씩 내봐야 돼. 이 사람들이 진짜. 월세 무서움 모르는 것 같아. 월세는 계속 오른다니까 앞으로. 수요가 많으면 계속 오른다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중위사정과 상관없이 오른다니까요.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계속 월세 올라가는데. 어떻게든 월세방 탈출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젊은 분들 당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래를 보셔야 돼. 미래를. 뭐 젊을 때야 내가 월세 사고 있잖아요. 원룸에 산다고 하지만 나이 먹고 있잖아요. 비싼 월세인데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타협을 해야 됩니다. 타협을. 자꾸 있잖아요. 본인 높은 눈을 계속 유지할 게 아니라 신축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살만한 곳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신축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 연끌해가지고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에 맞게 사시고 돈 모으시고 없는 사람일수록 좀 멀리 보세요. 멀리. 당장만 볼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